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크래프트의 모든 것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진행의 김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설의 이승원입니다. 네. 자, 오늘도 어바웃 스타크래프트와 함께 하시면서 스타크래프트의 깊은 세계로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들어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휴대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요즘 말하길 흉기다, 무기다 말할 정도로 굉장히 컸었는데 요즘은 예전에 그 삐삐만큼이나 작은 휴대폰도 크다라고 그런 시대. 정말 빨리 변하죠. 참 제가 PC 통신을 하던 시절만 생각을 해봐도 1메가 파일을 받는데 하루 종일 걸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업다운 10메가씩 제공을 하는 그런 그 인터넷 서비스가 있을 만큼 그런 면에서 따져봤을 때 굉장히 격세지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뭐 하나 다운받으려면 라면 하나 끓여 먹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그래도 아직 반도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정말 빨리 변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의 인간성만큼은 이렇게 현대사회에 맞춰서 빨리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봐요. 그렇죠. 이제 뭐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한다 그래도 그 기술에 인간을 맞출 수는 없는 얘기 그렇죠. 아닙니까? 인간을 위한 기술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저희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시청자 여러분께 뭔가 스타크래프트 기술을 전달해드리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인간성, 따뜻한 선수들의 인간성을 전달해드리는 프로그램이 되고자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수업은 좀 따뜻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어떤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지요? 오늘 일부 어바웃 리플레이는 그 소울팀의 저그 유저 나경보 선수가 MBC 게임 그 스타리그 예선전, 예선전에서 플레이했던 거, 그러니까 임성춘 선수와 변길섭 선수와의 경기를 가지고 중계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2부에서는 그 지난주에 김환중 선수를 이겼었죠. 최현성 선수, 오리온 팀의 최현성 선수와 로스트 템플에서의 저그 대 테란전을 펼치게 됩니다. 역시 오늘도 따뜻한 인간성을 가진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함께 하시면서 스타크래프트의 고수 되시기 바랍니다. 네, 스타크래프트의 모든 것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오늘의 초대 손님은 나경보 선수가 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얼마 전 팀리그에서도 그렇고 또 저희 MBC 게임 스타리그에서도 그렇고 요즘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나경보 선수의 요즘 컨디션이랄까 근황 그리고 또 팀 분위기는 어떤지요? 네, 요즘 팀 분위기는 조용호 선수가 이제 많은 대회에 이제 입상을 해갖고요. 이제 분위기는 아주 좋고요. 이제 모든 저희 팀 선수들이 이제 조용호 선수처럼 이제 좋은 성적을 내려고 열심히 노력해갖고 이제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울팀의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은데 역시 나경보 선수도 그 분위기를 더욱더 좋게 하는데 이 일을 담당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경보 선수 요즘은 근황이 어떠세요? 요즘에는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제 아직은 좋은 성적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좋은 성적을 내려고 이제 준비 중이에요. 노력 중입니다. 저희 어바웃 스타크래프트를 거쳐간 선수치고 성적이 안 나온 선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나경보 선수와 함께할 리플레이는 어떤 것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승원님께서. 어바웃 리플레이 이번 시간에 보실 리플레이는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나경보 선수와 그 임성춘 선수 그다음에 변길섭 선수의 그 리플레이 2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나경보 선수와 임성춘 선수의 블레이드 스톰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나경보 선수 예선을 치르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어떠셨어요? 예선 치른 소감이? 예선전이요. 이제 본선 올라가기가 이제 너무 하늘의 별 따기처럼 너무 힘들고요. 이제 너무 힘든 만큼 이제 올라가서도 더 힘들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좋은 성적이 안 나오고 긴장도 너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제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해갖고 너무 아쉽게 떨어진 것 같아요. 3차전에서. 근데 제가 예선 현장에서 봤을 때의 나경보 선수의 컨디션은 참 좋아 보였고 이긴 게임들을 보시면은 알겠지만 이 이긴 게임들을 보면은 상대가 정말 야 이런 저거 어떻게 이기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소울 팀의 그 요즘 상승 무드 팀 리그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는 소울 팀의 상승 무드에 더불어서 아마 이제는 뭐 팀 리그에서 그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나경보 선수는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습니다. 과연 나경보 선수가 어떤 발자취를 걸어왔는지 리플레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어바웃 리플레이 첫 번째 순서 나경보 선수와 임성춘 선수와의 경기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리플레이 시작됐습니다. MBC 게임 스타리그 예선전 2차전 경기가 되겠습니다. 나경보 선수와 임성춘 선수. 방금 보셨던 진영은 임성춘 선수의 진영이고 지금 보시는 진영이 바로 나경보 선수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두 선수 10시와 1시의 진영이 놓여 있습니다. 맵은 블레이드 스톰. 블레이드 스톰의 그 프로토스 대 저그전의 성적을 보자면은 저그 쪽으로 그 많이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일단 그 블레이드 스톰이 처음 나왔을 때는 짧은 러쉬 거리와 좀 개방형 맵이다라는 그런 이점을 이용을 해서 프로토스가 하드코어 질러 러쉬를 필두로 해서 많은 승리를 거둬갔는데 네. 여기에 대한 해법들을 저그들이 많이 찾아내고 있거든요. 네. 그 해법 중에 하나의 모습을 나경보 선수가 이 맵에서 보여줄 겁니다. 예. 물론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실 테고 그리고 나경보 선수도 잘 알겠지만 나경보 선수가 보는 임성춘 선수는 어떤 선수라고 보세요? 예, 임성춘 선수는요. 템플러를 가장 잘 쓰는 선수이고요. 이제 네. 예전부터 이제 기본기가 너무 탄탄하고요. 예. 그 후반 가면 템플러와 질럿 아콘 조합에 너무 강한 선수입니다. 예. 예. 그렇다면 임성춘 선수의 나름대로 단점, 약점은 어디라고 생각하시고 경기를 임하셨는지요? 약점은 이제 셔틀을 많이 안 쓰셔갖고 이제 드론이나 예. 이제 본진에 게릴라. 게릴라 전술을 많이 안 쓰시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커세어를 많이 안 만드셔갖고 이제 무탈 게릴라에 이제 많이 약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임성춘 선수가 참 정직해요. 너무 정직해서 셔틀을 활용한 그 드론 테러, 예. 그 다음에 뭐 커세어를 이용한 오버로드 파괴, 혹은 그 다음에 뮤탈리스크 견제를 방어하는 그런 방법들을 활용하지 않고 네. 순수 템플러 계열의 유닛들에 의존한 방어와 공격을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지금 임성춘 선수거든요. 정면 대결만. 예, 정면 대결만을 고집을 하고 이길 때는 진짜 멋지게 이기고 그런 스타일은 질 때도 진짜 멋지게 집니다. 네. 자, 나경보 선수, 임성춘 선수를 맞이해서 어떤 전략으로 나올 거로 이제 경기에 임하셨는지요? 예, 이제 맵이 이제 진영이요. 이제 가까운 쪽이 많이 있었고요. 네. 이제 하드코어 질럿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는 12드론 발업 저글링을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12드론 발업 저글링을 하면요. 초반에 이제 프로토스 입장에서 이제 하드코어를 못 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전략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 대부분 블레이드 스톰에 대한 맵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은요. 그 앞마당의 확장 기지에 욕심내다가 그냥 하드코어 질러러쉬에 앞마당 파괴되고 그거 복구 못하면서 결국 지지부진하다가 저그가 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위치가 어느 정도 이 맵에 대해서 러쉬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측정이 되게 되면은 12드론 스포닝을 한 이후에 발업까지 한 상태에서 일단 하드코어 질러러쉬 무마시켜 놓고 그 다음에 확장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저그들이 많이 블레이드 스톰에서 승리를 가져갔죠. 네. 일단 질럿 하나가 먼저 와봅니다만은 나경보 선수 저글링이 생산되어 있는 상태. 네. 이 첫 번째 질럿은 앞마당을 바라보고 온 질럿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임성춘 선수 꾸준하게 질럿 생산해주고 있고요. 일단 하드코어에 대한 대비는 세워놓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리고 본진의 트윈의 처리. 나경보 선수. 네, 만약에 이제 본진의 트윈의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하드코어 질러러쉬를 지금 그 어시밀레이터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파일럿만 추가하면서 하드코어 2게이트에서 질러 꾸준히 찍어서 입구를 막아버리는 스타일의 어떤 그 프로토스라고 한다면은 이 블레이드 스톰 맵에서 어떤 해법을 가지고 경기를 펼칠 건가요? 이제 가스를 초반에 조금만 채취해갖고요. 이제 네. 히드라를 한 2마리에서 3마리까지 이제 생산한 다음에 이제 질럿이 발업이 안 되면요. 네. 못 뚫잖아요. 안 되잖아요. 히드라한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입구를 뚫고 나가는 그런 초반에 이제 뚫고 나가서 이제 확장을 하는 빌드를 많이 써요. 자, 나경보 선수의 저글링이 들어와 버린 상태입니다. 네. 일단 그래서 그 입구를 만약에 막혔을 때는 그냥 가스를 조금만 네. 히드라를 한 2기 정도만 생산할 정도만 생산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입구 쪽을 뚫어보겠다 이런 생각. 네. 그리고 본진 트윈 해처리 이후에 앞마당 해처리를 가져갔는데 이건 어떤 의도에서 본진 트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앞마당 해처리를 했는지 대부분 블레이드 스톰에서 보면은 본진 트윈 하기가 아까워서 차라리 보너스로 주어져 있는 뒷마당에 있는 미네랄 확장 기지를 먼저 가진 편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본진 트윈을 하고 앞마당을 가져간 이유에 대해서 저그 입장의 심리에서는요. 네. 이제 뒷마당 확장을 가져가면요. 이제 뒷마당 확장에서 드론을 생산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글링 뽑더라도 앞쪽으로 빨리 나오지 못하잖아요. 이제 이제 투게이트 질럿을 네. 꾸준히 이제 생산하여 이제 공격을 오면은 네. 막기가 힘들고요. 이제 본진 투에 처리를 가면은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드론을 어느 정도 채워놓고 이제 저글링을 계속 생산하게 되니까 이제 질럿은 막을 수가 있어요. 막을 수가. 보다 적극적인 방어를 위한 네. 최철이 위치군요. 적극적인 방어와 더불어 적극적인 공격을 계획할 수 있는 네. 것이 본진 트윈 해처리. 입구가 막힐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한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네. 그것을 뚫는 방법까지 이제 잘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본진 트윈 해처리 이후에 앞마당 그다음에 물량 생산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이 시스템이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네. 저글링이 난입해서 보는 효과가 굉장히 많죠 지금. 그렇지요. 그 효과가 뭐냐면은
일단 프로토스의 뭐 테크트리를 확인하는 것은 뭐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 병력들이 제대로 그 상대가 지금 앞마당 확장하는 시기가 어떻게 보면 적에게서 굉장히 위험할 타이밍일 수도 있는데 그 타이밍을 무마시켜주는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드론 하나 숨어 있네요. 어느새 저 드론은 들어와서 혹시 플라잉 드론은 아니었겠지요. 네, 들어와서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저글링이 살아나갔어요. 이거는 그렇죠. 나경보 선수가 이 게임에 대해서 뭔가 자신감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감들이 뭐 컨디션이 좋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좋은 플레이가 지금 선보여졌습니다. 말하자면 분위기를 자신의 것으로 좀 끌고 나가고 있는 나경보 선수인데요. 자, 이때 만약에 그러면은 저그가 위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언제쯤 또 올까요? 이런 타이밍에 네. 앞마당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저글링 한 부대 한 반가량 정도 모아놓고 그다음에 분명히 레어를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일 텐데 그러면은 프로토스가 어떤 테크로 오면은 저그가 위험할까요? 이제 포지에서요. 이제 네. 질럿 업그레이드 1단계를 이제 되고 이제 발업 질럿이 되면요. 아콘 한 기와 이제 발업 질럿 한 부대 정도 이제 1업이 돼 있으니까 저글링이 약하거든요. 네. 그 타이밍이 제일 위험한데 임성춘 선수는 1업 질럿을 안 하셨기 때문에 예. 아마 템플러 생산 이후 이제 앞마당 확장을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속 드론을 생산하면서 테크를 올렸어요. 자, 이게 그러니까 뭐 상대 기지 앞에서 그저 병력 대치만 해놓고 그다음에 실제적인 전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는 것이 선수의 경험이고 능력입니다. 그렇죠. 프로토스가 공일업을 한다. 그다음에 질럿을 계속 꾸준히 모아가면서 발업된 타이밍에 나오면은 나는 분명히 위험하니까 그 타이밍을 계속 경계하면서 크립콜론이 지어놓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테크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냥 드론 꾸준히 생산을 하면서 자신도 테크트리를 따라가는 네. 그런 그 적의 선택을 나경보 선수가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정확한 계산을 하고 계신 나경보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계산의 연속이에요. 말씀 잘해주신 것이 이 게임이 단순하게 그냥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계산의 어떤 테크트리가 있기 때문에 상대의 테크트리에 그렇죠. 맞춘 상성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 그 계산을 하는 방법 자체를 저희가 운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자, 임성춘 선수의 질럿은 일단 스피드업 되어 있는 상태. 우리 아칸과 함께 나와보기 시작합니다. 자, 공일업은 안 돼 있는 상태죠. 네, 공일업은 예. 안 돼 있습니다. 자, 발업과 그리고 아칸을 곁들인 임성춘 선수의 병력이 살짝 나와봅니다. 이렇게 되면 임성준 선수 입장에서는 앞마당 살짝 찔러보고 성근 콜로니가 많다 혹은 저글링이 너무 많아서 뚫을 수가 없다고 생각되면은 지금처럼요. 예, 확장을 하면서 저그가 한 번쯤 이 지금까지 가져간 확장 기지에서 확보된 테크트리로 밀어붙이는 것을 막아내고 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저그의 확장 기지만을 우선적으로 파괴하기 위한 타겟을 잡아야 될 겁니다. 무리하게 앞마당 쪽에다가 저 병력 그대로 물론 러쉬 타이밍이라 해서 앞마당에다가 병력들을 소비시켜 버린다면은 임성춘 선수의 이제 앞으로 미래는 없거든요. 이 맵에서요. 그렇죠. 나경보 선수가 데뷔를 잘 해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임성춘 선수 그러면서 앞마당 확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도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이 타이밍에 이런 식으로 프로토스가 템플러를 모아가면서 앞마당 확장을 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공략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 무탈 게릴라를 이제 많이 하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이제 무탈 게릴라를 많이 하는데 템플러가 이제 있으면 템플러는 공격이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무탈 컨트롤로 게릴라를 많이 하면서 피해를 많이 줘야지만 이제 제가 이제 저그 입장에서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뮤탈 게릴라를 하는 그런 목적을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뮤탈 게릴라를 해서 보는 성과 뭐 드론의 확보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테크트리 그러니까 체제 변환의 어떤 그 시간도 이 뮤탈 게릴라로 분명히 그렇죠. 버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이 반대로 말해서 뮤탈 게릴라를 제대로 성공시키지 못한다면은 테크트리 그러니까 저그가 자랑하는 어떤 체제 변환의 묘도 살릴 수가 없고 그다음에 네. 확장도 할 수가 없고 이런 이중고에 봉착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자, 나경보 선수는 하지만 뮤탈 게릴라를 잘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성춘 선수도 이에 대한 대비책이 꽤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도 뭐 임성춘 선수 입장에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그렇죠. 잘 막았다라고 평가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뮤탈리스크에 한번 그 스쳐 지나가는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뒷마당 확장 기지까지 넥서스를 지어놓고 그 다음에 천천히 나오는 스타일도 있기는 있습니다.
나경보 선수는 7시 쪽 앞마당에 또 다시 해처리를 펴려고 하는데요. 발견을 선수가 발견합니다. 예, 했고 그다음에 질럿이 쫓겨가는 건지 예, 지금은 쫓겨가는데 아까 조금 뮤탈리스크가 앞서갔어요. 쫓아가는 건지. 네. 예. 크리콜로니 많이 만들어놨는데요. 저것은 뭐에 대한 대비책인가요? 성큰 콜로니를 위한 건가요? 네, 우선 제가 지상 병력을 많이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제 제가 공중 뮤탈리스크를 이제 공격을 간 사이에 이제 공격이 들어오면 제가 막을 유닛이 없기 때문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큰 콜로니 이제 공격으로 왔을 때 다시 성큰 콜로니로 변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주력이 뮤탈리스크지 않습니까? 그렇지. 뮤탈리스크가 가진 위험성이라는 것은 실로 그러니까 뭐 순식간에 이렇게 뭉쳐 있다가 그냥 아콘한테 몇 대 그냥 두들겨 맞고 그다음에 사이오닉 스톰 몇 방이면은 그대로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상 병력이 없는 틈은 성큰 콜로니로 일단은 메꿔 놓고 그다음에 경기를 운영하는 겁니다. 진짜 안전하게 경기를 운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저렇게 성큰 콜로니가 많으면은요 질럿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토스에게서 공격 유닛 주력 공격 유닛인 질럿을 뺏어간다는 얘기가 되니까 프로토스 입장에선 진짜 답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울팀에 있는 그 저그 유저들의 어떤 특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특징이라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해처리는 깨졌네요. 예. 그 변은정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박상익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조용호 선수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성큰 콜로니를 많이 건설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저그 유저들입니다. 네. 자, 일단 임성춘 선수의 행동 반경이 많이 좀 좁아지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요. 하이템플러 곁들여보는 임성춘 선수. 그래도 앞마당 이외의 해처리를 먼저 남아있는 조그만 크립 쪼가리에 지금 크립 콜로니를 짓고 거기 성큰 콜로니를 지어놓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병력 내려가는 규모로 봐서 파괴해야 될 게 분명하고 임성춘 선수는 일단은 뒷마당 확장 기지까지는 확보를 해놔야 돼요. 뮤탈리스크 많거든요 지금. 임성춘 선수 입장에서 어떻게 지금 한다면은 나경보 선수에게 꽤 곤란을 줄까요? 포토캐논을 많이 만들고요. 이제 템플러를 걷고 이제 포토캐논 사이에 이제 배치해 두면요. 이제 제가 이제 게릴라를 할 수 없게 만들어주면은 제가 그 다음에 대처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뮤탈리스크의 게릴라를 최소화하는 플레이를 하면은 나경보 선수도 꽤 어려울 수 있었다. 네. 뮤탈리스크가 가지고 있는 공격의 칼라는 게릴라거든요. 이번에 조금 약간 떨어졌는데요. 예. 한기 남았습니다, 지금. 자, 뮤탈리스크도 많이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도 뭐 프로브를 많이 잡는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만족을 하나 봅니다만은 일단 뮤탈리스크를 많이 잃었다는 것은 뮤탈리스크를 이만큼 잃어도 뭐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을 만큼의 타이밍이 어느 정도 왔고 왜냐면은 자원은 어느 정도 쌓였을 거거든요. 게릴라전을 하다가 분명히 이러면서 나경보 선수는 다른 체제를 지금 선택하기 위해서 체제 변환 중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9시까지 가져간 상태지 않습니까? 예. 자원적으로 넉넉한 상태가 된 나경보 선수고요. 스타게이트가 약간 늦기는 늦었죠. 예. 뮤탈리스크가 만약에 뭐 6기 이상, 7기 이상 쌓이기 시작을 한다면 뮤탈리스크 주력의 게릴라를 생각한다는 얘기니까 포톤 캐논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나경보 선수가 지상 병력이 없어서 성큰 콜론이 많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프로토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게릴라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은 그런데 러커가 어느새 또 들어옵니다. 네. 게릴라가 들어올 것 같으면 포톤 캐논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건데. 자, 이건 뭐 하이템플러가 미리 배치가 되어 있어서 많은 수의 러커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프로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본진에 그렇게 심각한 피해는 입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어떤 그런 직접적인 전면전보다는 이런 계속되는 게릴라가 상대방을 굉장히 괴롭게 만드는 거죠. 자, 나경보 선수의 꾸준한 게릴라로 인해서 저그 입장에서는 사이닉 스톰 한 번에 러커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위안이 되는. 그렇죠. 네. 예. 2번에 잡히는 러커. 뒷마당, 그 다음에 앞마당은 잘 돌아가고 있고요. 임성춘 선수. 그 다음에 본진에 지금 프로브가 뭐 곧 채워질 겁니다. 넥서스가 3개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랠리 포인트 찍어놓고 프로브 찍기 시작하면 금방 복구 되기는 하는데요. 지금 임성춘 선수가 이 타이밍에 게릴라전을 같이, 그러니까 셔틀을 활용을 해서요. 예, 드론에 대한 타격이나 이런 것들을 주지 않으면 앞으로 일어나게 될 나경보 선수의 병력들, 모이게 될 병력들을 감당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쌓이는 것을 좀 막아봐야 될 텐데 아까 나경보 선수가 말하신 것처럼
임석초 선수가 그런 게릴라에 막 능한 선수는 사실상 아니지 않습니까? 능할 때도 있고 능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네. 예. 뭐 임성춘 선수가 경기 내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 네. 이렇게 못 들어가는 병력이 그냥 대문 밖에서 지키고 있을 바에는 차라리 본진 근처에 와서 이런 병력들 드라볼 거라는 거 뭐 임성춘 선수도 지금 예측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 방어하는 편이 훨씬 낫죠. 자, 일부 병력, 임성춘 선수 일부 병력은 나경보 선수의 앞마당 쪽에 포지돼 있는 상태이지만 본진에 병력이 떨어지면서 데미지를 입는 임성춘 선수. 그러니까 이런 그 룰 같은 게 있어요. 예전에 어떤 프로게이머가 저랑 같이 게임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공격 안 갈 병력은요 차라리 본진 안에다가 끌어놓는 게 훨씬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공격도 안 할 공격 병력들이 왜 기지 밖으로 나가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진에 대한 그러니까 후방 공격을 당한다거나 특히나 나경보 선수는 이런 후방을 치는 이런 공격들에 굉장히 능한 저그 유저거든요. 네. 네. 또 오죽하면 예전에 별명이 뭐 도둑저구 뭐 이런 얘기 네 그런 얘기까지 들렸을 정도로 이런 후방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참 노련한 선수인데 자, 여러분이 알아두실 또 얘기가 나왔네요. 네. 어차피 공격하지 않을 병력이라면 집을 비워서는 안 된다. 네. 그것이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예. 자, 나경보 선수는 병력을 꾸준히 모아놓은 상태고 이 정도쯤 되면 나경보 선수 경기의 페이스는 내 것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겠어요. 앞마당은 지상 병력으로 뚫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거는 그렇죠. 드라군 위주의 병력 편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뚫기 힘들어요. 네. 자, 임성규 선수는 이에 비해서 일단 당분간은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간이 좀 꽤 있네요. 원래 임성준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약간 소극적이긴 해요. 왜냐면은 그래서 그 소극적인 모습을 가지고 방어를 제대로 해놓게 된다면 그동안에 모인 병력으로 한방 러시가 되는 게 임성준 선수의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셔틀 견제 타이밍이 좀 늦었어요. 이거 질럿 내기로 소화가 될 게 아니죠. 질럿 넷이 내립니다만은 석극 콜로니 둘 마중을 나오기 때문에 큰 피해는 입히지 못하는 임성준 선수. 네. 여기서 병력이 센터 지역 쪽으로 집결을 합니다. 기어코 이쪽 자, 스커지가 나와있는 상태인데요. 스커지에 의해서 셔틀에서 아무것도 내리지 못한 이 스커지 저 셔틀에 아칸까지 타는 게 반 보였는데요. 그렇죠. 아칸 두 기라면은 굉장한 전력의 손실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네. 지금 임성준 선수의 자원 상태가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안 보이시겠지만 나쁘지 그러니까 자원이 많이 남지 않습니다. 자원이 많이 남지 않은 상태인데 유닛이 많이 없거든요. 이게 왜 어떤 영향이냐? 그리고 나경보 선수는 이런 식으로 그 드랍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확장하고 방어 타워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드론 확보도 많이 하는데 자원이 1700대를 육박을 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얼마만큼 효율적인 공격을 했느냐에 대한 차이입니다. 계속적으로 드랍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임성준 선수는 방어하는데 유닛들 소비 많이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그동안에 또 나경보 선수는 이 섬 확장 기지에다가 확장했고 그 다음에 성큰 콜로니가 많이 지어져 있는 거거든요. 예. 또 그동안에 나경보 선수 드론 확보하면서 자원들이 많이 쌓였고요. 자, 일단은 나경보 선수가 승기를 좀 잡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셨죠? 이쯤 되면은? 아직까지는 승기를 잡았다는 생각 못했고요. 예. 제가 좀 불리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래요? 어떤 면에 있어서 그런 판단을 하게 됐는지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무탈 게릴라를 하다가 실패를 하고요. 나중에 이제 저글링 러커 체제로 변환을 한 다음에 이제 드랍을 게릴라를 많이 갔는데요. 예. 이제 크게 이제 피해를 못 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이제 어떻게 역전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소울팀의 주특기 이제 양쪽 선멀티를 해서 그게 소울팀의 주특기인가요? 네. 서브 유저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저희 소울팀이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울트라 리스크를 이제 생산을 해서 이제 공격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콘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제가 좀 많이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상당히 심리적으로 조금 조심스러운 플레이를 하셨군요. 네. 그리고 임성준 선수가 확장 타이밍들이 되게 좋았어요. 네. 만약에 그 뮤탈리스크에 의한 견제들이 결론적으로는 결국 이제 마지막에 왔었던 뮤탈리스크 견제가 많이 성공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경보 선수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된 그런 모양인데, 네. 그 이후에 일어났었던 그 드랍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기는 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임성준 선수가 지금 차마 공격 가는 타이밍을 못 잡고 있는 거거든요.
자, 나경보 선수도 임성춘 선수에게 저렇게 멀티를 계속해서 멀티가 파괴되는 것을 허용하면 또 안 되겠죠. 네. 이럴 때 지금 TV를 지켜보시는 우리 프로토스 유저분들이 만약에 이럴 때는 저그를 상대할 때 이렇게 하면 굉장히 괴롭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솔직하게 해주시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할 수가 그러니까 푸터 유저들이 이제 게릴라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났고요. 네. 이제 가스를 아크폰을 많이 이제 생산하시면은 네. 울트라 저글링의 조합에 이제 가장 좋거든요. 예. 이제 아크폰이 많으면은 되게 안 좋더라고요. 되게 저글 입장에서는. 오, 지금 보시다시피 예. 아칸이 좀 있는 관계로 울트라 리스크와 저글링 히드라가 많이 네. 잡히네요. 아칸이 지금 공격력 만약에 지금 2단계 지금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36 정도 공격력이 될 텐데. 네. 예, 뭐 거기에다가 체력도 지금 뭐 한 350, 예. 350 정도에 육박하는 그런 괴물이거든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아칸과 그 다음에 다크 아칸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메일스트롬을 활용을 하면서 만약에 기욤 패트리 선수가 예전에 이창훈 선수와 경기에서 네. 보여줬던 것처럼 그런 식의 조합이 이미 갖춰져 있었다면은 나경보 선수도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은. 예. 그런데 나경보 선수의 선택도 좋았고요. 임성춘 선수는 그 체제가 지금 갖춰진 상태가 아닙니다. 예전에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나와서 임성춘 선수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죠. 네, 그때 로스 템플에서 네. 메일스트롬 사용하면서 진짜 멋진 경기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때 저그 유저가 아마 오리온 팀의 백대현 선수였을 겁니다. 네. 예, 블레이즈 히로코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 그렇죠. 굉장히 적으로서 유리한 입장이었는데 다크 아칸과 아칸 그리고 하이템플러 여러 가지 조합으로 네. 경기를 그렇죠. 끌고 나왔던 것이 기억납니다. 자, 임석준 선수도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물러날 선수는 아니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경보 선수의 멀티를 저지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저지 시도를 합니다만은 지금 성군 콜로니 위치가 예술적이죠. 예, 이거 못 밀었습니다. 그동안에 임성준 선수는 물론 5시 확장기지 쪽에는 다시 새살림을 차렸습니다만은 네. 예, 이 자신의 본진 그러니까 테크트리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고요. 이러면은 임성춘 선수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테크트리가 무너질 위기에 봉착을 했으면은 네. 얼른 템플러 어카이브라도 일단 지어놔야 돼요. 게이트만 확보할 게 지금 아니거든요. 임성춘 선수의 본진 말하자면 스타팅 포인트 쪽은 굉장히 이제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 정도로 파괴되는 예. 모습이고요. 그렇죠. 네. 자, 일단은 계속되는 나경보 선수의 간헐적인 공격. 쉴드업 되기 전에 포지가 쉴드업 되기 바로 전에 포지가 파괴되네요. 자, 이럴 때는 지금 리플레이를 보시는 순간에는 참 짜릿하셨겠어요. 네,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좀 아깝네요. 프로토스 안타까운 것 같아요. 프로토스 입장에서. 예. 자, 임성춘 선수의 생명력도 대단하죠. 자, 나경보 선수 경기 굉장히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의 서쪽 지역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 나경보 선수. 거기다가 이제 임성춘 선수는 5시 쪽에 새로운 새살림을 차리고 그다음에 뒷마당 확장 기지까지는 아직 돌아가고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나경보 선수의 방어 그러니까 방어 타워라는 것은 그 자원이 다할 때까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움직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 방어 타워들이 아주 견고하게 지어져 있는 것이 임성춘 선수 입장에서는 유닛 하나하나가 아까운 입장에서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심리적인 영향도 있는 것이요. 일단 성큰 콜로니가 많아지면 지상군으로 들어가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경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자, 스타팅 포인트의 뒷마당까지 나경보 선수의 병력에 의해서 파괴되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임성춘 선수. 네. 아직까지 5시 확장 기지가 돌아가기 때문에 임성춘 선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도 여기 확장 기지 밀었네요. 예술적으로 지어진 성큰 콜로니를 모두 파괴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나경보 선수 네. 멀티 제지. 임성춘 선수 입장에서는 이 상태에서 9시 확장기지 선멀티 쪽에다가 드론 타격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피해를 누적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5시 쪽 확장기지에서 입구 쪽에다가 캐논이라든가 혹은 다크템플러 그 다음에 하이템플러 모아놓고 나경보 선수의 한 방만 제대로 막아내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할만합니다. 네, 네. 분명히 할만해요. 자, 나경보 선수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마음을 놓고 있을 만한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본진을 밀었기 때문에 저는 네. 마음 놓고 게임을
좋았고요. 오히려요. 네. 예. 왜냐면은 본진을 밀었으니까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유닛이 생산되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속 유닛 생산해서 공격을 가면은 당연히 이길 거라는 생각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예. 진짜 많네요. 예. 나경보 선수의 울트라리스크와 그리고 저글링, 히드라리스크. 적지 않은 숫자가 마지막 남은 임성춘 선수의 5시 쪽 이사가 살림 차린 곳에 공격을 들어갑니다. 야, 이 뒤쪽에 지어지고 있는 이 포톤 캐논이 다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5시 쪽에 만약에 게이트를 보다 더 빨리 확보를 했었다면은, 더 좋은 그 경기를 펼칠 수 있었을 텐데, 임성춘 선수. 네. 자, 결국은 임성춘 선수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 5시까지 병력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경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네. 자, 이 임성춘 선수로서도 굉장히 참 이번 MBC 게임 스타리그에 올라와야 되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만은 나경보 선수 경기 운영이 참 좋았어요. 그렇죠. 네, 계속되는 나경보 선수의 몰아치기 유닛이 끊임없이 임성춘 선수의 진영을. 자, 일단 지켜보셨을 때 굉장히 나경보 선수의 뭐랄까요, 이번 경기에서 장점이랄까요? 네, 자신이 보기에 자신의 플레이가 어떻습니까? 섬맵이 있는 이제 맵에서는요, 이제 네. 양쪽 섬을 빠른 확장을 한 후에 이제 울트라 리스크와 이제 저글링 조합을 네. 가장 이제 많이 쓰는, 좋다고 생각하고 이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 아, 섬 확장이 오히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키포인트였다. 네. 네, 이승원 씨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섬확장 기지가 일단 가져가고 난 이후에 방어하는 데 있어서는 이점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어 네. 타워가 많아지면 섬 확장 기지 깨트리는 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그런데 섬 확장 기지는 가져가기까지의 손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계속적인 연습, 로스트 템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경락 선수가 잘 보여주듯이 뭐 테란전이든 프로토스전이든 일단 섬 확장 기지를 우선적으로 가져가고 난 이후에 경기 운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섬 확장 기지에 대해서 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도 연습을 좀 해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나경보 선수와 임성춘 선수와의 그 예선전 리플레이를 함께 지켜보셨고요. 두 번째 리플레이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려야 될 텐데, 두 번째 리플레이는 변길섭 선수의 리플레이죠? 네, 그 대저그전 스페셜리스트라고 저희가 네. 부르는 이 변길섭 선수와의 짐 레너스 메모리 정글판에서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리플레이를 함께 지켜보시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리플레이 시작합니다. 자, 짐 레이너스 메모리 정글판에서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진영이 바로 나경보 선수의 진영이 되겠고요. 그리고 변길섭 선수는 쭉 아래쪽에 6시 쪽에 놓여 있습니다. 짐 레이너스 메모리 예선전 경기 리플레이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뭐 똑같은 질문을 드려보죠. 나경보 선수가 보시기에 변길섭 선수는 이런 선수다. 변길섭 선수는 이제 닉네임답게요. 이제 불꽃 테란, 이제 마린을 많이 생산하기 업마린으로 이제 수많은 이제 마린과 메딕으로 예. 성큰 콜로니와 히드라 조합을 많이 무력화시키는. 무력화시키는 유저인데요. 네. 굉장히 잘하고요. 그리고 운영도 되게 좋은 선수라고 생각해요. 네. 네. 변길섭 선수, 네, 불꽃 테란 이런 별명으로 참 유명한데 아마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서는 지난주가 될 겁니다. 그 지난주 그렇지요? MC 게임 그 스타리그 본선 무대에서 김현진 선수와 그 불꽃 튀는 접전, 예. 그 배틀크루저 블루스를 한번 연출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게 그래서 그 경기를 딱 보고 나니까 변길섭 선수의 별명은 이 소위 말하는 그 불꽃 테란이라는 것은 어떤 빌드에서 유래한 그 삼베럭 그 엄마린에 대해서 불꽃 테란이라는 그 별명을 붙인 건데 이제는 변길섭 선수 그냥 불꽃 남자 이렇게 불러야 될 정도로 화끈하게. 그 의지가 빛났어요. 정말 경기 다 진 건데 레이스 3기로 경기 역전한 그런 경기 한번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 예. 특히나 또 변길섭 선수는 사실 테란 대 테란전에서 그 진가를 발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가가 발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그전에서 그 진가가 발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나경보 선수는 역시 마찬가지로 변길섭 선수를 상대로 어떤 빌드를 구상을 하신 건지요? 이제 변길섭 상대로 특별히 이제 구상한 건 없고요. 이제 네. 연습하던 대로 이제 빌드를 이제 맞춰 나갔는데요. 네. 이제 짐 메모리 이제 여기서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예. 테란 상대로 이제 성적이 이게 연습 상대로 승률이 이제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음 심적으로 이제 부담은 없었는데요. 변길섭 선수가 워낙에 잘해갖고요. 네. 제가 좀 긴장을 많이 하면서 게임을 운영했던 것 같아요. 예. 일단 앞마당 쪽에 해처리를 펴는
나경보 선수고요. 네. 저곳에는 가스가 없죠. 예. 없죠. 네. 일단 그래서 좀 과감한 선택이 아닌가 싶었을 정도로 사실 집레너스 메모리라는 맵은 러쉬 거리가 먼 듯하지만 세로 네. 방향에서는 그냥 본진 자원 이용하면서 2배럭, 3배럭에서 러쉬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굉장히 위험했을 텐데 앞마당을 하게 된 그러니까 뭐 생각. 그러니까 네. 앞마당을 해도 안전한가요? 어떤 예, 러시 거리가 예. 이제 멀기 때문에요. 네. 이제 초반에 이제 투베랑 마린 메딕 러시가 왔을 때 타이밍에서는 이제 성큰과 이제 바랍 저글링이 생산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 막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음 놓고 앞마당을 예. 했다라는 예. 얘기입니다. 근데 자, 자, 그러고 나서 가스 러쉬. 예. 이것도 어떤 뭐 그냥 즉흥적인 건가요? 아니면 계산에 의한 건가요? 예, 왜냐면 이제 가스가 이제 본진 가스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네. 초반에 가스를 빨리 채취를 못하면은 이제 테크 트리가 느려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음 놓고 테크 트리 올릴 수가 있는데 테란이 테크 트리가 늦으니까 제가 마음 놓고 올릴 수 있는데 만약에 가스 러시를 안 했으면은 예. 테크 트리가 앞마당 언덕 뒤에 이제 드랍십이 때 언덕 탱크와 마린 메딕이 떨어지면은 이제 막을 수가 그렇죠. 없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산해서 가스 러시를 했어요. 공격형 가스 러쉬입니다. 러쉬 거리가 멀면은요. 테란이나 뭐 프로토스나 저그를 상대로 해서 테크트리를 빨리 확보하기 위한 방법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방법에 차질을 주기 위한 가스러시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나경보 선수는 이제 진정한 숙제는 앞마당 확장기지가 아니라 앞마당 확장기지를 가져간 이후에 어떤 테크트리를 밟아서 커맨드 센터 지금 투베럭 확장을 지금 생각을 하는데 지어지는 위치는 역시 앞마당 쪽인데요. 네, 뭐 지금 저렇게 투베럭에서 머리는 어느 정도 생산을 하고 뭐 로스트 템플에서도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예. 저런 식의 투베럭 확장 기지는 러쉬 거리가 지금 워낙 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변길섭 선수의 SCB도 들어와서 나경보 선수의 진영을 확인합니다. 네. 자, 일단 잡아내는 나경보 선수입니다만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나경보 선수가 본진의 트윈의 처리가 앞마당까지 초반 그 가스러시로 인해서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보면은 그 로스트 템플에서 12시 저그와 6시 테란의 경기 운영과 같이 지금 세 번째 해처리가 지어지고 있고 바로 레어를 올렸거든요. 네. 이러면서 근데 로스트 템플과 뭐 완벽하게 틀린 점은 앞마당에 지금 가스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테크트리를 올린 이후에 어떤 특정한 유닛들을 마음 놓고 생산할 수 없다는 점이 나경보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은 불편한 타이밍입니다. 네. 자, 성큰 콜로니 건설해 놓고 있는 나경보 선수 그리고 그러면서 저글링을 일단 끼워옵니다. 네. 끼워서 뒷마당 쪽을 확인하려는 건가요? 자, 변기섭 선수는 베럭스 2개에서 꾸준하게 병력을 생산하고 있는 중 그리고 앞마당 쪽에 커맨드 센터가 날아가서 안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변길섭 선수의 성향을 본다면은 이 상태에서 대부분의 뭐 테란 유저들이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베럭스 한 3개까지만 늘리고 그 다음에 사이언스 베스를 위한 테크트리를 밟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더블 커맨드를 한 이후에 테란의 경기 운영 방법이거든요. 그게 로스트 템플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네. 자, 지금 변기섭 선수의 움직임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나경보 선수는? 제가 이제 초반에 가스러스를 해서 이제 유리하게 이끌고 나가려고 했던 생각이었는데 이제 더욱 이제 더블 커맨드를 해서 이제 그게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무 이득 없이. 그러니까 뭐 그것이 강요받았을 수도 있고 혹은 그렇죠. 변길섭 선수가 미리 준비해 왔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일단 변길섭 선수가 선택한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스러시가 된 이후에 더블 커맨드를 바로 이제 시전을 하면서 머린 메딕 3베럭스에서 머린 메딕 모아가거든요. 네. 이러면은 나경보 선수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계산하고 있는 타이밍에서 약간 어긋난 러쉬 그러니까 조금 더 빠른 러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저글링 주로 생산한 상태에서 나경보 선수는 스파이어 테크를 올리는 것을 봤고요. 변기섭 선수 스캔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네. 이제는 뭐 혹시라도 모를 지금 타이밍에 일어나는 테란의 머린 메딕 러쉬라고 한다면은 저 네. 저글링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진출하는 지금 타이밍에 진출하는 머린 메딕 파이어벳의 러쉬는 저글링만으로 막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빈집을 턴다는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는 공격들을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네. 버로우 저글링을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포베럭스 변길섭 선수의 선택. 나경보 선수는 스파이어. 자, 이 이후의 경기 운영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나경보 선수는? 제가 아직 이제 테란에 이제 기지를 못 모았기 때문에 네. 이제 저는 제가 생각했던 빌드 체제로 계속 나가려고 생각했고요. 예, 생각하신 빌드 체제란? 예, 무탈리스크 이제 게릴라 이후에 이제 예. 럴커, 저글링 럴커, 그다음에 이제 빠른 테크트리를 올려서 이제 울트라 리스크를 만든 생산하는 빌드였는데 그렇게 잘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잘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는 분위기상으로 잘 돼가고 있는 것 같다. 네, 이때 그러니까 변길섭 선수가 한 번의 러시를 위해서 물량을 준비하고 테크트리를 올리는 동안 분명히 나경보 선수가 다른 쪽 가스 확장 기지에다가 해처리를 지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분명히 할 만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러시를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타이밍에 뮤탈리스크가 그렇죠. 뒤로 돌아와서 못 나가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테란의 선택이 진짜 중요해요. 저 뮤탈리스크에 계속 홀려서 본진 밖으로 나가지 못하다 보면은 다른 곳 확장 기지 그러니까 가스 확장 기지까지 확보가 되게 되고 그러는 동안에 분명히 나경보 선수는 하이브 이후에 테크트리를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변길섭 선수의 본진 지금 방어 상태가 나경보 선수의 뮤탈리스크 견제가 호락호락하게 먹힐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네. 예, 무탈리스크 이제 방금 전에 이제 테란 진영을 봤잖아요. 예. 이 테란 진영을 봤을 때는 이제 제 뜻대로 잘 안 됐다고 이제 제발 보고 되게 예. 흐름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 때. 네. 그래서 오히려 확장을 위한 지금 드론이었나요? 네, 그래서 이제 럴커를 빨리 생산하여 이제 예. 마린이 많기 때문에 탱크가 없잖아요. 예. 마린을 막기 위해서 이제 럴커를 빨리 생산하려고 히드라텐을 올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저구 유저들은 또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불확실할 때는 일단 무조건 유닛만 찍고 보는 게 아니라 확장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경기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저그를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승리할 수 있는 코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베르트랑 선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전에 저희가 참 불리한 경기 이기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그때도 뭔가 불확실할 때는 그냥 방어하면서 확장을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후반에는 굉장히 좋은 면들이 많습니다. 네. 자, 나경보 선수 끊임없이 뮤탈리스크 견제를 해보려고 시도합니다만은 변길섭 예. 선수의 방어가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인 방어냐면은요. 네. 저 뮤탈리스크 이 정도면은 벙커 하나에다가 털에 2개 정도 건설을 해놓게 되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기는 있거든요. 다 그런데 모여 있죠. 주력 병력들이 러시 갈 타이밍을 계속해서 놓치고 있어요. 근데 네. 이 동안에는 분명히 나경보 선수 다른 곳 스타팅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미네랄 필드, 그러니까 앞마당 미네랄 필드 같은 경우는 중간 사이가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다가 벙커 짓고 그다음에 터렛 양쪽으로 2개 정도 혹은 3개 정도 건설을 해놓게 되면은 나갈 수 있거든요. 자, 일부 병력은 좀 남겨놓고 방어를 위해서 나머지 병력은 나가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뮤탈리스크가 제가 보니까 한 7기 정도의 7기가 좀 약간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SCV 하나씩 찍을 때마다 하나씩 없어지죠. 네. 자, 그러면서 변길섭 선수는 일부 병력을 남겨놓고 진출을 해보는데요. 네. 두 갈래로 나뉘어서 가는 것이 보입니다. 지금 순수 머린으로만 지금 편성된 부대이기 때문에 네. 러커와 성큰 콜로니 방어가 있다면은 뚫기가 힘듭니다. 저 순수 머린 부대로는요. 네. 나경보 선수로 준비하고 있고요. 조금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혹은 스캔을 통해서 저 저글링들이 미니맵상에서 보이는 저글링들이 모여있는 자리를 캐치를 한 것인지 일단은 가다가 돌아왔습니다. 변길섭 선수가. 다시 합류를 했죠. 머린들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경보 선수의 저글링과 조우. 야, 저글링들이 도망가니까 저거 사실 놔두고 가기에도 좀 그렇거든요. 네. 뒤쪽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병력들이, 저 저글링 병력들이요. 네. 자, 변길섭 선수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 순간이 온 것 같은데요. 근데 병력 조합이 러커와 그다음에 뮤탈리스크가 아무런 피해가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데다가 뒤쪽에 이렇게 저글링 두 부대 있단 말이에요. 이상의 병력들이 왔다 갔다 지금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할 곳을 찾지를 못하는 것이 변길섭 선수입니다. 네. 나경보 선수 병력 운영 잘해주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는 걸 잘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병력을 운영하는 목적을 물어봐야지 사실 옳은 겁니다. 네. 저글링 이쪽으로 피했죠. 그 다음에 뮤탈리스크가 왼쪽 화면 미니맵 끝으로 날아가고 있죠. 그 다음에 러커는 지금 버로우가 되어 있는데 이때 생각한 공격 방법들은 뭐죠?
네, 저 많은 저글링을 이제 희생시키면서 이제 시간을 벌려고 했고요. 예. 저기 이제 미니맵상으로 이제 2시 진영에 이제 럴커 5개가 이제 버러우돼 있는데 저기 스탑 럴커거든요. 예. 본진으로 이제 제 진영으로 올라갔으면은 이제 스탑 럴커로 이제 마린을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글링으로 시간을 보면 이제 럴커를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3시 진영까지 방어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3시 진영은 이제 포기한 상태였어요, 저 때.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시 지역 포기했다고 얘기하고 본진으로 들어오는 것은 스탑러커로 막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돌아간 뮤탈리스크는 SCV를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병력 운영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네. SCV 그러니까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러커가 반응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SCB가 스탑러커 근처에 있습니다.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변길섭 선수가 글쎄요 진작에 앞마당 쪽에다가 방어 타워를 좀 견고하게 지어놨다면 뮤탈리스크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해방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좀 나가서 나경보 선수의 확장을 좀 저지할 수도 있었을 테고요. 그렇죠. 그 틈에 나경보 선수는 그레이터 스파이어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나경보 선수가 이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의 중요한 또 자원 중에 하나인 시간을 더 버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번다는 얘기는 시간이 내 편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한테 유리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공격력 1단계까지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뮤탈리스크 공격력이 기본적으로 9지 않습니까? 군대 플러스 1이 되니까 SCV 잡는 데는 이제 뭐 한 6기만 있어도 한 방에 하나씩 잡을 수가 있죠. 계속되는 뮤탈리스크 게릴라. 테라는 지금 한 방만 노리고 한 방의 순회 공연을 생각을 하는데 한 방의 순회 공연 하기에는 참 어려운 맵이 이 또 짐 레너스 메모리입니다. 네, 러시 거리가 워낙 멀고 뺑뺑 돌아가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후방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저그가 병력을 진출한 테란의 병력을 양방향에서 치기가 너무 쉬운 맵이 또 짐 레너스 메모리거든요. 네. 자, 나경보 선수 마주치죠. 가다 중간에 병력이 마주칩니다. 변기섭 선수가 중간에서 센터 지역 쪽에서 일단 뒤로 빠져보는 나경보 선수. 변길섭 선수는 진짜 신경 바짝 쓰고 나가는 겁니다. 이거 이후에 이만큼 병력 모으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수월입니다. 앞마당 지금 그런데 가디언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나경보 선수 입장으로서는 변기섭 선수 2번 공격이 실패로 돌아간다면은 사실상 그것은 패배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앞마당 자원적인 타격을 주고 시간 계속 끌면서 해처리 한 구역을 내준다고 할지라도 시간만 끌면은 결론적으로는 나경보 선수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계속 시간만 끌어주고 있어요. 나경보 선수 전면전 피하고 있습니다. 뒤로 빼고 실제적인 공격은 가디언이거든요. 자원 채취 수단 앞마당 쪽에 가디언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가디언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나경보 선수. 그 틈에 교전이 한번 벌어져 봅니다. 변기섭 선수가 피해 많이 봤죠. 진출한 병력들 다시 자원적인 피해를 지금 지속적으로 입기 때문에 저만큼의 병력을 찍어내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피해는 동수의 유닛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변길섭 선수의 피해가 훨씬 큰 겁니다. 변길섭 선수는 확장이 유일한 곳이 바로 앞마당 쪽 가스 없는 미네랄 쪽이었는데 그쪽에 공격이 들어갑니다. 이쯤 되면은 뭐 승기 잡았죠? 가디언 이제 앞마당 파괴한 때는 이제 이겼다라는 생각이 가졌어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가디언이 개발이 됐을 때 아까 변길섭 선수의 병력이 많기는 많았거든요. 차라리 그 병력이랑 싸웠으면 어땠을까? 그런 공격 선택은 어땠을까? 이런 만약에 질문이 들어온다면은 나경보 선수는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건가요? 가디언이 앞마당 확장기 이 타이밍에는 앞마당 확장 기지를 공격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은 병력을 공격하는 게 좋나요? 왜냐면은 이제 테란의 유닛이 전진인 이제 센터 진영에 모여 있었잖아요. 그 진영까지 가디언이 이제 생산한 다음에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디언으로 이제 공격을 가고 제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시간을 벌면서 차근차근 시간을 벌면서 나오는 병력 갖다 이제 막으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막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겠죠. 자, 그러면서 나경보 선수의 병력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정리러쉬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네. 변기섭 선수 자원 상황 릴레이 채취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그 줄을 끌어놓고 있는 나경보 선수. 그리고 서서히 본진의 유지 생산을 위한 건물들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변기섭 선수의 진영. 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2부에서 있을 로스트 템플에서의 경기가 기대가 많이 되죠. 그렇죠. 오리온 팀에 새로 입주를 하면서 임유한 선수의 오라를 받고 있는 이 최현성 선수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네. 그 연승을 저지할 수 있을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자, 지금은 리플레이를 통해서 나경보 선수의 경기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만은 이 지금 레이너스 메모리와 유사한 로스템플 경기 마무리됩니다. 잠시 최현성 선수의 경기가 펼쳐지겠죠. 예. 자, 자신이 보시기에 어떠신죠, 경기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해주세요, 나경보 선수. 그러니까,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포인트를 이번 경기에서 됩니다. 이것만 보셨으면은 참 이거는 꼭 여러분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 방금 이제 짐 레이너스 메모리에서요, 무탈 게릴라전을 많이 했는데 초반에 본진 게릴라는 못했는데 앞마당 이제 SB와 이제 마린을 이제 소수를 조금씩 줄여주면서 이제 시간을 많이 버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상대방을 최대한 짜증나게 하는 플레이. 예, 그렇죠. 예. 네, 이승원님께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뮤탈 견제가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이후에 경기 운영 확장도 확보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경기 운영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었는데, 일단 그 뮤탈리스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적정한 숫자의 뮤탈리스크를 모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나경모 선수한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뮤탈리스크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 숫자와 그 방법들, 어떤 것을 주력으로 공격을 하는 건지, 우선 이제 방어 체제가 안 갖춰진 곳을 공략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무탈 12기 정도가 제일 적당한 숫자라고 생각해요. 뮤탈 12기요?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뮤탈리스크 견제가 6기에서 한 7기 그렇죠. 그 정도로 일단 견제를 떠나고 그 이상 모이게 되면은 뮤탈리스크로 견제가 아니라 공격을 하겠다는 의미로 많이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뮤탈리스크를 조금 많이 뽑는 이유는 뭐죠? 우선 이제 소수의 이제 무탈리스크 갖다가 이제 게릴라를 하게 되면 이제 공격 SUV나 마린이나 이제 건물을 이제 파괴를 할 때요. 이제 한 번에 공격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SUV나 마린을 파괴하려면 한 번에 공격을 다 해야 되는데요. 한 방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치고 빠지는 그러니까 마린이 모여 있을 때 한 마리만 파괴하고 빠지는 이제 이런 게릴라를 할 때는 이제 다 공격을 못 하거든요, 한 번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부대 정도는 이제 그 중에 이제 반 이상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한 부대 반이. 그러니까 한 번 들락거릴 때마다 유닛 하나씩 잡아야 되는데. 한 부대. 알겠습니다. 네, 자 나경보 선수의 예전 경기 모습을 리플레이를 통해서 지켜보셨습니다만 잠시 후에는 이제 현재 모습 나경보 선수의 생생한 경기가 어바웃 리얼 게임을 통해서 펼쳐지겠습니다. 오리온 소속의 테란 유저 치터 테란으로 유명한 최현성 선수의 경기가 계속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